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공부라는 것 자체가 계속 성장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세상이 바뀌어요. 기술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옛날 뭐 저희의 부모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젊어서 배운 거 하나 가지고 평생 써먹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졸업장 한 장 가지고 평생 우려먹기도 했었고 지금 그게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스킬과 아무리 좋은 졸업장을 가졌어도 몇 년도 안 갈 거예요,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과거에는 공부를 해서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앞서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지금은 기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학습의 의미가 더 이상 아닙니다. 자격증 따려고 뭐 어디에 붙으려고 점수 몇 점 이런 공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공부가 필요한 거니까 공부의 맥락을 좀 바꾸는 게 지금 시대인 거죠. 예전에는 뭐 한참 예전 사람들은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 일자리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때는 다 열심히 막 대학 가고 해도 돼요. 지금 누구나 열심히 한다고 누구나 기회가 있지 않잖아요.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면 점점 새로운 공부, 변화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우선 기회가 주어지는 건 거지. 과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진 않겠죠. 우리나라에서 10대 기업, 10대 대기업에서 이미 7개가 수시 채용으로 받아들였어요. 공채가 수시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바뀌냐면요. 수시가 되게 되면 직무에 해당되는 사람을 더 뽑을 수밖에 없어요. 공채면 얘가 어디서 뭘 할지는 아직은 모르니까 그룹 차원에서 그냥 보편적인 스킬들 학점부터 영어 실력부터 뭐 인성부터 두루두루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시로 특정 역할, 가령 홍보 파트에서 지금 사람 하나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서울대 나온 사람, 하버드 나온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한 100만쯤 모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짜리가 있으면 그 사람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스킬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한 거면 그러면 가치의 기준이 학문의 가치, 기업이 대학 졸업한 사람을 뽑는 게 학문적 연구를 막 되게 높이 사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로 본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구체적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뽑아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시대면 그럼 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굳이 학위에 대한 신경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라는 것이 지금도 멈추지 않죠. 계속 변화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직업적으로 공부가 직업이에요. 이런 시대에 기술은 당연한 거니까 주눅 들지 말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쌓아가는 걸 기본으로 여겨야 돼요. 코딩해서 얼마나 막 프로그램 잘 짤까? 이거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코딩은 논리체계잖아요. 논리체계를 얼마나 잘 이해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짤 때 말고도 모든 문제풀이나 사고에서 논리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코딩에서 배울 건 코딩 스킬 그 잔재주보다도 빨리 프로그램 하나 짰어, 앱 만들어서 요거보다도 그 논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잘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잘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지 그 논리체계가 잡히면 이걸 코딩화 시켜내면 어떻게 되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논리와 코딩이 별개면 손재주는 좋은데 또 뭘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손재주 좋은 잔재주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IT를 바라볼 때건 모든 공부를 할 때건 우리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선 문과, 이과를 언제 나눴을까요? 그때는 두 개의 구분이 명확하게 있었겠죠. 지금은 아날로그, 디지털도 구분하면 되고 온오프도 구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붙어있는 게 당연한 시대예요. 붙어있는 게 당연한 시대인데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은 건 대학이 사실은 이걸 이미 붙였어야 되는 게 한참 전인데도 불구하고 가령 역사면 역사는 인문 쪽에 들어가 있죠. 근데 앞으로의 역사는 그러면 뭐 인문 고고학 여기만 있을 거냐? 아니죠. 콘텐츠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은 역사를 책으로 보거나 영화로 보거나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역사를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내가 조선시대 어떤 특정 연도를 공부하고 싶은데 막 책 보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시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잠깐. 곡을 끼고. 날아가서, 얘들이 이렇게 싸웠구나. 아, 얘들이 이걸 직접 겪으면. 와. 공부 엄청 잘 되겠죠.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공부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은 많은데 못 해왔던 거죠, 기술적 제약으로.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역사는 인문 카테고리뿐이 아니고 들어가야 될 게 AI, VR 쪽에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걸 또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도 뭔가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걸 또 트래픽 관리하기 또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픽, CG부터 많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되면 인문대에 머물 수가 없죠, 그게. 융합될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더 높은 가치죠. 가령, 옛날에 무역학과면, 무역학과가 옛날에 했던 거랑 지금 했던 거 다르겠죠. 지금은, 실시간으로 디지털로도 할 수 있는 무역이 얼마나 많잖아요. 그러면 무역학과에서 옛날에 배웠던 거와 지금은 다른 것도 배워야 되겠죠. 점점 확장되는 거죠, 업 자체가. 그러면 대학이 이걸 확장시켜서 자꾸 결합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걸 잘 못하냐. 그렇게 만약에 결합시키면 이 전공하고 저 전공이 자꾸 합쳐야 되는데 뭐 이쪽 교수와 저쪽 교수가 이해관계가 생기죠. 대학이 굉장히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대학은 우리보다도 그들의 입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가령 우리를 위해서라면 교수들이 이렇게 합치면 가장 좋겠네. 더 좋은 답이 있으면 이렇게 뭉치자. 그러면 여기서 비중에 따라서 어떤 과를 좀 줄여줄게. 이걸 누가 합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살 깎아먹게 해야 될 텐데.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융합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대학들이 지금 무너지면 그렇게 되면 그들도 서비스 정신이 확 올라오겠죠. 그럼 열심히 융합도 할 거예요. 네. 아직은 안 무너져서 덜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 좀 많죠. 과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반쯤 무너진다면 나머지 반이 생존을 위해서 훨씬 좋은 컨텐츠로 훨씬 좋은 서비스 정신으로 양질의 컨텐츠 주지 않을까 싶은 거죠. 대학이 그런 가치를 높여서 더 양질의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기업이 필요한 것도 만들어내고 학생이 필요한 것도 만들어서 살아남으면 돼요. 이제까지의 대학은 주 고객이 학생이었죠. 주 고객이 어린 학생이 아니고 이제는 주 고객이 다 큰 어른들, 기업에 있는 사람들. 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졸업장만 따면 그다음부터 공부를 안 하니까 대학이 별로 핸들링할 게 없었다면 이제는 기업 들어간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학의 주 고객층이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학 안 망할 거예요. 살아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학령 인구가 줄어서 힘드니 이런 얘기 많은 것 자체는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바꾸진 않고 그냥 변화하지 않는데 계속 돈 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비겁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다양하게 있어요. 다만 과거에는 한 우물만 파왔고 그리고 그 한 우물도 깊게도 못 팠어요. 좀 파다 말았죠. 그럼 앞으로는 어떤 누군가에는 깊은 한 우물 팔 기회도 줘야 되고 어떤 누군가는 잘 섞을 것도 줘야 되고 어떤 누군가는 짧게 배우고 주기적으로 계속 배울 것도 줘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다양해져야 돼요. 그 선택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의 사회는 그걸 준 게 아니고요. 몇 살 되면 대학 가서 몇 살에는 졸업해야 되고 졸업장이 있어야지 사회적 가치가 있어. 이걸 강요해 왔잖아요. 그게 산업화가 될 때는 일자리가 많을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일자리 구조가 바뀌었으면 당연히 교육에 대한 구조도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바뀐 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세상은 바뀌고 일자리는 없는데 계속 옛날 걸 그대로 우겨서 하는 것 자체는 그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고등학생 정도가 유튜브도 그렇고 구글링도 그렇고 이렇게 활용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이 수준이라면 몇십 년 전 박사들이 알 수 있는 정보보다 더 많을 거잖아요. 열심히 안 찾아봐서 그렇지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공부해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늘상 핑계는 되게 많죠. 바빠서 못하고 뭐 해서 못하고.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일 때도 공부해서 가치를 만든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컨텐츠가 있고 방법도 많고 세계적인 대학의 수업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가능해진 시대면 그런 이점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걸 남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 공부를 정말 날 위해서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위해서 한 게 별로 아닐 수도 있어요. 날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자꾸 공부하면 공부가 조금 더 재밌었어요. 왜? 하면 할수록 나한테 직접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거 없이 나한테 도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학위도 필요하고 자격증도 필요해서 따긴 따는데 이게 어디다 써먹지? 이러는 순간 힘들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좀 더 실용적일 필요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솔직해져 보세요. 대학 다니고 공부한 이후에 99%는 취직하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아니, 대학 가는 사람 잡아놓고 물어보면 99%가 저기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싶고 이걸 얘기하는 건 거지. 저 학문을 죽을 때까지 탐구하고 이걸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따라가고 어떤 기업의 산업적 가치를 따라가야 돼요. 기업이 멈춰있지 않죠. 산업이 멈춰있지 않죠. 그러면 계속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거기 들어가서 돈 벌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면 대학이 주는 것만 갖고 만족하면 안 되죠. 대학이 주는 것하고 기업이 원하는 것에 간극이 자꾸 벌어지는데 우리는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이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기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설령 기업에 취직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뭐 스타트업 창업을 하건 뭘 하건 기회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따라잡아야 되고 따라잡는 방법은 또 공부라 이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말에서 옛날에 공부가 어찌 보면 가짜 공부도 되게 많았잖아요. 좀 이제 진짜 공부하자 이거죠. 그리고 아마 평생 내 인생 전체에서 공부 제일 많이 했던 때가 언제나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10대를 얘기할 거예요. 그 공부는 대학 문 여는 공부죠. 네. 대학 문 연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진짜 필요한 건 문 열고 난 다음 공부. 계속 커나가야 될 공부를 했는데 거긴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이제는 그걸 하자는 거죠. 트렌드는 사실 변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오다 보니까 이건 당연하죠. 어떤 분야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트렌드라고 하면 자꾸 소비 트렌드를 자꾸 생각하는데요. 네. 소비 트렌드를 배우라는 게 아니고 트렌드는 기술도 트렌드가 있을 거고 경제도 트렌드가 있을 거고 사회도 있을 거고 계속 바뀌어요. 바뀌는 흐름들은 다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트렌드라는 말 속에 패션하고 소비만 자꾸 머릿속에 담아서 그래서 트렌드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아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알면 뭐가 좋으냐?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은 왜 공부하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술인데 점점 미래로 가면 갈수록 모두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의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노동을 모두가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의 어떤 가치를 만들 거냐? 예술하는 인간. 예술을 소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생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예술가가 될 거고 이건 누군가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겠죠. 유튜브도 예술인 거죠. 영상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발굴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뭔가 합성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이해를 예술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고 사실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비싼 대도시가 임대료 되게 높고 부동산 대부분 세계적인 대도시가 부동산 높죠. 물가도 비싸죠. 근데 왜 그런 데 살아야 되느냐? 그런 도시에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들이 다 몰려 있어. 아니 비싼 동네에 살면 그런 걸 누리면서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면서 안목을 높이는 거예요. 안목이라는 게 가만 돈만 번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생존력이 뭐냐면 어떤 변화가 되더라도 살아남아야 돼요. 기술이 갑자기 더 진화해서 특이점이 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해버렸을 때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지금 같은 재난이 와서도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다는 얘기는요, 생존력이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온실 속에서 자라서 그냥 뭐 해왔던 것만 계속 쉽게 하는 걸로는 안 되겠죠. 이런 과정, 사실 공부라는 것을 학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말한 이 5가지 범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맥락 속에서 공부를 바라보면 공부가 좀 더 현실적이고 재밌지 않을까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러니까 취직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가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열심히 가치를 뭐 하루에 몇 시간 열심히 일하는 그 가치 대신 경제 흐름 돌아가는 거나 기업을 열심히 분석했다고 쳐보세요. 그 열심히 일했던 시간만큼을. 그럼 그 사람은 그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하건 새로운 창업을 하건 꽤 많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전자의 열심히와 후자의 열심히가 어떤 게 더 낫다 나쁘다 얘기 못 하겠죠. 각자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세상에 필요한 공부를 현실적으로 잘 하기 시작하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건 자기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이건 이게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방법 말고도 새로운 게 계속 생긴다 이거죠.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될 이유라는 거죠. 세상에 유일무이한 대체되지 않은 가치를 가진 인간은 계속 가요. 사실 기업에서도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근데 인재가 사실은 예나 지나 별 차이가 없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없어도 누가 계속 대체하겠죠.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사람은 대체가 안 되겠죠. 그런 사람한테는 연봉을 줘도 많이 주겠죠. 지금 시대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뭔지 아세요? 유능한 인재가 나가는 게 제일 두렵고요. 전혀 안 유능한 인재가 안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뭘 하느냐? 기업이 교육을 엄청 시켜요. 조직 내에서 유능하지 않은 인재가 없어야 되니까. 다 유능하게 만들어주려고 기업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교육을 굉장히 투자해줘요. 최신 산업과 최신 기술들을. 이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따라오면 집에 가. 이거예요. 성장할 기회를 주기는 주는데 못 따라오는 사람까지 케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요즘 기업들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원하는 게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PwC라는 회계 컨설팅 회사, 대표적인 그 회사 회장은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직원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회계 이 시장이 언젠가는 대체될 거고, 아니 그동안은 막 회계사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따서 해야 될 이걸 기계가 한순간에 다 해버리면 우리가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회장이 직원들한테 불안해하지 마라. 당신이 내쳐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치진 않겠다. 당신들. 계속 책임지겠다. 대신 내쳐지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새로운 걸 가르쳐 줄 거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진화에 맞게끔 프로그램 계속 해줄 거다. 다만 못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쳐지길 바라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라는 걸 그냥 학교 다니면서 점수 따고 학점 따고 이 관점으로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계속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다 똑같아요. 그냥 일자리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연봉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치 높고 이런 일자리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냥 일자리, 사실은 일자리는 복지는 많아요, 앞으로. 왜냐면 기계가 자꾸 일자리를 뺏어가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일자리들을 자꾸 만들 거예요, 복지 쪽에서. 근데 그런 일자리는 연봉 비싸게 안 되겠죠. 일자리는 그쪽에서는 만들어지지만 그 일자리를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업을 선택을 할 수는 있을 거고, 뭐 어떤 자기의 어떤 소신 때문에 할 수는 있어도, 정말 바라는 일자리는 더 큰 그림을 다들 원할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아니, 그동안 내가 공부 싫어했는데, 학교에서도 싫어했는데, 세상 나와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면 어떡하냐.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바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인 거죠. 공부 안 하고 좋은 가치를 만들고 좋은 데 취직하고 계속 성장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면 돼요. 나는 계속 성장할 거냐, 계속 공부해서 계속 잘 나가는 사람 될 거냐, 아니면 난 공부 안 하고 계속 그냥 폐인처럼 살 거냐, 선택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대 사람들은 왜 다양한 가치를 공부해야 되냐, 이걸 공부하면서 현실을 공부하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자꾸 공부하다 보면 현실에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사람도 알게 되고 포용도 하게 되고 이게 어찌 보면 사회적 가치를 가진 공부한 사람이 자꾸 필요한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한 것 따라서 사회에 얼마나 나눌 건가, 같이 살아갈 건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공부보다 앞으로의 공부는 내가 성장하면서 남과 함께하는 포용이 필요한 시대 이걸 해야 될 공부를 앞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소위 인문학 타령에서의 인문은 옛날 철학 얘기해가면서 멋진 말은 자꾸 배웠는데 이거랑 우리 현실과 자꾸 동떨어졌어요. 앞으로 필요한 진짜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인문을 배우건 예술을 배우건 현실과 멀어지면 안 되고요. 사람과 멀어지면 안 돼요. 이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성 나쁜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이미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왔잖아요. 되게 잘 나가는데 인성 되게 이상한 사람들.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것보단 적어도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고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점점 로봇이나 자동화가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냐? 함께 사는데 자꾸 공을 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일자리에 접근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 소외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기본소득이 됐건 복지가 됐건 로봇세가 됐건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런 논의를 옛날 사람들은 복지라는 관점에서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산업적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의 관점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살아갈 기반을 계속 만들어줘야지 그들도 돈 쓰고 살고 그들도 계속 사회활동할 거잖아요. 그래야지 같이 성장하는 건 거고.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공부라는 폭을 굉장히 넓혀야 돼요. 누구나 새로운 걸 공부하라고 그러면 귀찮기도 하고 뭐 시간도 들고 복잡하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공부의 의미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날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바라봐야 되는 데서 전제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진로, 어떤 미래를 꿈꾸건 여러분이 하고 싶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그렇게 선택하세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여도 공부를 계속 하려면 힘든데 관심도 없고 좋아도 하지도 않는데 그냥 엄마 말만 듣고 갔다간 계속 공부해서 평생 못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제까지의 공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조선시대에 누가 몇 년도에 뭘 했는지 알았잖아요. 그게 무슨 공부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다양한 경험치가 필요한데 거기에도 시간과 돈을 좀 써봅시다. 그게 내가 뭘 하는지 알아낼 거고 그게 되면 그 다음 공부의 길이 자기를 위한 길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수월하게 덜 재미없게 좀 재미를 가지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공부와 달리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내는 게 그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